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김성은입니다. 오늘은 두 편의 강의를 통해 이중차분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차분법은 영어로는 Difference in Differences, 그리고 짧게 Diff in Diff 혹은 DID라고 불리는데요. 말 그대로 차이 간의 차이, 즉 그룹 간의 차이가 시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통해 인과효과를 추정하는 인과추론 방법입니다. 우선 첫 번째 영상을 통해서는 이중차분법의 기본 원리와 정치학에서의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이어지는 두 번째 영상을 통해 이중차분법과 관련한 최근의 쟁점을 논의하고 관련 R 패키지를 역시 정치학 연구와 관련지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중차분법을 사용하여 어떠한 연구 질문에 적용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차분법은 정치학뿐 아니라 경제학, 정책학 등 여러 사회과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인과추론 방법입니다. 도구 변수나 recursion discontinuity, 즉 회귀 불연속 설계 같은 경우 굉장히 제한적인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데 반해 이중차분법은 특정 처치에 노출된 처치군과 처치에 노출되지 않은 통제군 사이의 비교가 가능하고, 또 이에 대해 연속적으로 관찰된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중차분법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효과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도 최저임금을 인상한 지역을 처치군, 인상하지 않은 지역을 통제군이라고 했을 때 두 지역의 고용률의 차이가 최저임금 인상 이전에 비해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를 통해 최저임금의 인과 효과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시일가스 붐이 환경 정책에 미치는 효과 역시 시일가스가 매장된 지역을 처치군, 매장되지 않은 지역을 통제군으로 보고 두 지역이 시일가스 붐 이전과 이후의 의원들의 환경 정책에 대한 선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초고속 인터넷이 도입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투표 행태 전후 비교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의 인과 효과를 추정할 수 있고,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가 추진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여론의 프로젝트 시행 전후 비교를 통해 중국 1대1로 프로젝트의 효과에 대해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비교를 통해 인과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충족되어야 하는 가정이 있는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 어떠한 가정하에 이중차분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중차분법을 사용한 대표적 예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이비드 카드는 앨런 크루거와의 연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는데요. 이론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가격의 인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고용 감소를 가져올 수 있고, 특히 패스트푸드점과 같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많을수록 더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카드와 크루거는 이러한 예측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1992년 최저임금이 상승한 뉴저지와 같은 시기 최저임금이 상승하지 않은 인접주인 펜실베니아에 주목했습니다. 이때 뉴저지만을 분석하여 최저임금 상승 이전과 이후를 비교한다면 전후 시기의 고용의 변화가 최저임금 상승 때문인지 혹은 최저임금 상승과 무관한 단순한 시간적 흐름에 따른 변화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반면 최저임금 상승 이후의 시기에만 초점을 맞춰 최저임금이 상승된 뉴저지와 최저임금이 동일 수준으로 유지된 펜실베니아를 비교한다면 역시 그 차이가 최저임금의 효과인지 혹은 뉴저지와 펜실베니아 간 원래 존재하는 차이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이중차분법은 뉴저지와 펜실베니아의 이전, 이후 차이의 정도를 비교하여 최저임금의 효과를 분석합니다. 즉, 최저임금 상승 이전 시기의 뉴저지와 펜실베니아의 고용률 차이와 최저임금 상승 이후 시기 뉴저지와 펜실베니아의 고용 차이를 비교하여 최저임금 상승의 고용 효과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 카드와 크루거 연구 예시를 바탕으로 이중차분법의 기본 원리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2x2 디자인으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2x2 세팅에서는 처치를 받은 처치군과 처치를 받지 않은 통제군, 이렇게 두 그룹, 그리고 이 두 그룹에 대하여 처치 이전의 시기와 이후의 시기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단위에 대해서 잠재적 결과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각 단위 i의 각 시기 t에서 첫 번째 시기와 두 번째 시기 사이에 처치를 받았을 경우의 잠재적 결과를 yit1으로, 그리고 처치를 받지 않았을 경우 잠재적 결과는 yit0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처치의 인과효과는 실제 처치를 받은 처치군이 처치를 받지 않았을 경우의 잠재적 결과 값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잠재적 결과에 해당하는 값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찰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D가 1일 경우, 즉 처치군의 경우는 실제로 처치를 받는 경우의 값을 관찰할 수 있고, D가 0일 경우, 즉 통제군의 경우에는 처치를 받지 않은 경우의 값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처치군이 두 번째 시기에서 실제 처치를 받았을 때의 값은 관찰할 수 있지만 만약 그 시기에 처치를 받지 않았더라면, 즉 counterfactual 경우의 값은 관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수식으로 다시 정리해 보자면 처치의 인과효과를 구하기 위해 찾아야 하는 인과효과 값은 두 번째 시기에서의 ATT, 즉 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 처치군에서의 처치효과입니다. 즉, 처치군에 속하는 단위 i에 대해서 두 번째 시기에서 처치를 받았을 때의 값과 처치를 받지 않았을 때의 값의 차이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인과효과 차오인데요. 여기에서 이 첫 번째 부분, 즉 처치군이 처치를 받았을 때의 값은 관찰할 수 있지만 처치군이 처치를 받지 않았을 반사실적 결과에 대해서는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과효과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즉 반사실적 결과, counterfactual outcome을 관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중차분법은 처치군이 만약 처치를 받지 않았더라면 통제군과 같은 트렌드로 두 시기 사이에 값이 변화했을 거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인과효과를 추정합니다. 이를 다시 시각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값들은 이 그림에서 실선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푸른색으로 표현된 실제로 처치를 받은 처치군의 경우 첫 번째 시기, 즉 처치를 받기 이전의 시기의 값과 두 번째 시기에서 처치를 받은 경우의 값을 관찰할 수 있고, 붉은색으로 표현된 실제로 처치를 받지 않은 통제군의 경우 첫 번째 시기에서의 값과 두 번째 시기에서의 처치를 받지 않았을 때의 값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치의 인과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처치를 받은 처치군이 만약 두 번째 시기에서 처치를 받지 않았을 때의 값을 알아야 하는데 이를 실제로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이중차분법은 만약 처치군이 처치를 받지 않았더라면 통제군과 같은 트렌드로 첫 번째 시기와 두 번째 시기 사이에서 값이 변했을 거라고 가정합니다. 즉, 이 점선으로 나타나는 값이 처치를 받지 않았을 경우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를 평행 추세, 패러렐 트렌드 가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평행 추세 가정이 성립할 수 있다면 처치군이 처치를 받지 않았을 때의 값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림과 같이 인과효과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처치군이 첫 번째 시기와 두 번째 시기 사이에서 이 까만 실선만큼의 차이를 보이고 통제군이 두 시기 사이에 파란 실선만큼의 차이를 보일 때 처치군에서의 처치 효과는 까만 실선 값에서 파란 실선 값의 차이인 노란 실선이 됩니다. 즉 처치군의 전후 차이에서 통제군의 전후 차이의 차이를 계산하는 차이의 차이를 통해 인과효과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차이 간의 차이, 이중차분입니다. 이렇게 그룹 간의 차이의 시간 차이, 즉 이중차분을 통해 인과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평행 추세와 기대효과 부재라는 가정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평행 추세 가정은 직전에 살펴본 그림이 잘 나타내주듯 처치군이 처치를 받지 않았을 경우의 첫 시기와 두 번째 시기 사이의 추세는 통제군의 전후 추세와 일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기대효과 부재입니다.
이중차분법을 논의할 때 평행 추세 가정만이 논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대효과 부재도 충족되어야 하는 가정입니다. 기대효과란 처치를 받기 이전에 처치를 받을 거라는 기대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즉, 첫 번째 시기에서의 값은 두 번째 시기에서 처치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와 관계없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정이 충족된다면 인과효과는 다음 수식과 같이 처치군의 두 시기 사이의 차이값과 통제군의 두 시기 사이의 차이값의 차이로 추정 가능합니다. 그러면 회귀 모형을 이용한 이중차분법 인과효과 추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그룹과 두 시기가 있는 경우 이는 처치군을 나타내는 이항 변수, 즉 treated 변수와 처치 이후의 시기를 나타내는 after 변수의 교차항을 이용한 회귀 모델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단위 i에 대해서 두 시기에 걸친 관측치가 있을 때 처치를 받게 되는 처치군을 treated 이항 변수로 표현하고 처치 이후의 시기를 after 이항 변수로 표현할 때 treated 변수의 베타 1은 첫 번째 시기의 처치군과 통제군의 차이를 나타내고 after 변수의 베타 2는 처치를 받지 않은 통제군의 경우 처치 이전과 이후의 시기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중차분법에서 추정하고자 하는 인과효과는 이 베타 3의 값으로 알 수 있습니다. 두 시기가 아닌 여러 시기에 걸친 관측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도 역시 다음과 같은 모형으로 이중차분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여러 시기에 걸친 데이터가 존재하지만 처치를 받은 시점이 모두 같은 경우와 각기 다른 시점에 처치를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영상에서는 처치군이 처치를 받은 시점이 모두 같은 경우에 한정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위 고정 효과와 시기 고정 효과를 포함하는 이원 고정 효과 모형을 통해 인과효과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단위 고정 효과는 각 단위들 간의 고유한 차이를, 그리고 시기 고정 효과의 경우 각 시기별 차이를, 그리고 처치를 받은 이후 처치군에 대한 인디케이터에 대한 회귀계수 베타는 처치 효과를 측정합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중차분법을 실제로 활용한 정치학 연구를 두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연구는 국제정치학자 제이슨 라이어가 제2차 체첸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폭격이 반군의 공격에 미치는 효과를 이중차분법을 이용해 추정한 사례입니다. 시민까지 포함하는 무차별적 폭격이 반군의 공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무차별적 폭격은 오히려 반군의 공격을 늘릴 것이다 라는 예측과 반군의 공격을 줄인다는 예측이 모두 공존하고 있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이중차분법과 함께 매칭 방법을 이용하여 폭격의 대상이 되지 않은 마을 중 폭격을 받은 마을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슷한 마을을 통제군으로 선정하였고, 이 통제군과 무차별 폭력의 대상이 된 처치군이 무차별 폭력 이전과 이후에 반군 공격의 빈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즉 그룹 간의 차이가 시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이중차분법을 활용해 분석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까만색으로 채워진 동그라미가 무차별 폭력의 대상이 된 마을이고, 채워지지 않은 동그라미가 통제군 마을입니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분석에서는 종속 변수가 무차별 폭력 이전과 이후 사이의 변화이고요. 표에서 보시듯 처치 효과는 마이너스 0.516으로 오히려 무차별 폭력이 반군의 공격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제가 다른 동료 정치학자인 제스퍼 쿠퍼 그리고 요하네스 울플라이넨과 진행한 셰일 혁명과 환경 정책에 대한 논문입니다. 2009년 셰일가스를 상업적으로 쉽게 채취할 수 있게 된 셰일 혁명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셰일 혁명이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와 정치인들의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관심이 일어났습니다. 셰일가스가 매장된 지역과 매장되지 않은 지역 간의 정치, 사회, 경제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셰일가스 혁명의 인과효과를 추정하는 데 난관이 존재하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셰일가스가 매장된 지역구와 매장되지 않은 지역구가 지리적으로 경계를 인접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진한 빨간색으로 보이는 셰일가스가 매장되어 있으면서 셰일가스가 없는 지역과 경계를 하고 있는 지역을 처치군으로, 그리고 셰일가스가 매장되어 있지 않은 지역구 중 셰일가스 지역구와 경계를 하고 있는 초록색을 통제군으로 하여서 셰일가스 붐 이전과 이후에 지역구 의원들의 투표 행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중차분법을 이용해 셰일가스의 효과를 추정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처치군과 통제군, 그리고 셰일혁명 이전과 이후의 두 시기가 있는 경우 교차항을 통해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인과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이 첫 번째 모델에서 보시듯 셰일가스 처치군과 셰일혁명 이후의 시기에 대한 교차항에 대한 회귀계수가 마이너스 0.149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셰일혁명이 지역구 하원 의원들의 친환경 정책 관련 법안 투표에 찬성할 확률을 감소시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중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만일 셰일혁명이 없었더라면 셰일가스가 매장된 처치군 지역은 통제군 지역과 시기에 따라 비슷한 추세를 보였을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전 시기의 트렌드를 보면서 평행 추세 가정에 대해 간접적으로 검증하고 있는데요. 다음 동영상에서 이런 가정 검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중차분법의 기본 원리와 정치학에서의 활용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처치군이 모두 같은 시기에 처치를 받는 경우에 한정되었는데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단위들이 다른 시기에 처치를 받을 경우에 이중차분법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쟁점이 있었는지 역시 정치학에서의 활용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